25일 금요일 위TV 뉴스 업데이트입니다.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는 24일 민주당 의원들과 10월 2일 이전에 2차 부양안에 대한 표결을 마무리 짓기 위해 재무장관 스티븐 무누신과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누신 재무장관은 상원 금융위원회에 지난 며칠 동안 펠로시 의장과 15회에서 20회에 달하는 대화를 나눴다며 협상 진행이 순조로울 것임을 표명했습니다. 현재 민주당과 펠로시가 목표로 내놓은 것은 2조 4천억 달러로 공화당이 추진했던 1조 규모의 스키니 부양 법안과 차이가 있지만 양당이 모두 합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마지노선이 아닌 협상 시작점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11월 3일은 미 합중국의 46대 대통령과 주요 공직자들을 선출하는 선거일입니다. 시카고와 쿠 카운티를 제외한 일리노이주에서도 9월 24일부터 조기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기 투표 외에도 부재자 투표, 우편 투표, 그리고 선거 당일 직접 투표 등 상황에 맞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므로 제각기 다른 투표 방법들을 분석해봤습니다. 우선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화면의 웹페이지에서 10월 18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하며 조기 투표장이나 선거 당일 투표장에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유권자 등록을 했고 주소와 이름이 변동이 없다면 다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권자 등록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선거 당일까지 18세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선거일 이전 30일부터 선거구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등록 시에는 운전면허증이나 주정부 아이디 번호와 발행 날짜, 소셜번호 마지막 4자리 등의 신상 정보가 필요합니다. 조기 투표 장소나 선거 당일 투표장에서도 유권자 등록은 가능하며 신분증과 주소가 표기된 유틸리티 빌이나 은행 스테이트먼트 등을 지참하면 됩니다. 조기 투표 장소는 화면에 표시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려로 우편 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우편 투표를 위해서는 화면 웹사이트에서 10월 29일까지 신청하고 투표 용지를 받아 관할 서기관실로 우송하거나 각 지역 우편 투표 드랍박스에 넣으면 됩니다. 또한 아래의 페이지에서 한글로 된 신청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해외나 거주지 이외에 체류하는 유권자들은 부재자 투표가 가능합니다. 10월 6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하고 아래의 웹페이지에서 부재자 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24일까지 투표 용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 당일인 11월 3일 이전에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1월 17일까지 거주지의 서기관실에 도착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헬스케어 플랜인 아메리카 퍼스트 헬스케어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행사에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선택과 함께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고 미국인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에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보험사에 의해 차별당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또한 10월부터 90% 이상의 카운티에서 의료 서비스의 선택폭이 2곳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발표에서 3,300만 미국 시니어들에게 $200의 의약품 할인 카드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연설에서 카드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우송될 것이며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는 이런 일을 안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65세 이상의 메디케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년층이 대상이며 여기에는 약 66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일부인 과정혁신으로 인한 여유 자금과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 투자 비용 등이 투입될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은 밝혔습니다. 이 카드의 발표는 이달 제약업계와의 주요 로비 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본인의 언급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플로리다주 주지사는 25일 발표에서 플로리다의 식당과 기타 사업체에 대한 모든 제한을 해제하며 더 이상 마스크 미착용 벌금도 물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동맹인 드산티스 주지사는 전염병은 끝나지 않았지만 위협은 완화됐고 사업을 재개할 시간이 왔다며 앞으로 어떤 것도 닿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플로리다 민주당원들은 성급한 재개를 비판하며 엄격한 봉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산을 막는 데 필수적인 안면 마스크 착용과 같은 상식적인 예방 조치는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주지사의 금요일 발표로 주 저녁에 레스토랑이 즉시 최대 정원으로 재개장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각 지자체가 명령하는 레스토랑 제한 명령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금요일까지 플로리다에는 약 70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약 14,000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최근 차기 대통령 선호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빙이었던 플로리다와 아리조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에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트럼프 51%, 바이든 47%, 아리조나에서는 트럼프 49%, 바이든 48%로 근소한 차이지만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와 아리조나 유권자들은 경제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그 다음으로 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지역 유권자들에 의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문제 해결에 더 장점이 있다고 조사되었고, 이에 따라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이 경제 문제 처리에 대한 유권자들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721만 5,172명, 신규 확진 2만 9,701명, 누적 사망 20만 8,017명, 신규 사망 497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446만 167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28만 3,885명, 신규 확진 2,514명, 누적 사망 8,563명, 하루새 신규 사망자 수는 25명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각 주의 신규 확진과 신규 사망입니다. 주별 현황과 쿡카운티 주요 한인 거주지 확진자 안내는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